똑똑한 경매의 책의 저자이자 스마트 휴먼스 대표로 있는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경매 공부를 하시고 수강하셨다가 낙찰까지 받아보신 이진희 씨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눌 건데, 진희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쇼핑몰을 하다가 우연히 서점에서 대표님 책을 찾게 되고 그때부터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한 20대 이진희입니다. 네, 처음 경매를 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우선은 쇼핑몰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우연찮게 명동에 갔다가 부동산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했죠. 근데 거기서 이 책을 찾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제목이 너무 이제 제가 찾던 거랑 너무 끌려가지고 읽게 됐는데 이틀 만에 읽어버렸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필요했어요. 저한테 네. 필요했어가지고 읽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전화를 드리고 책을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좀 많았어가지고. 네, 그럼요. 네, 용어 같은 거라든지 이제 그래서 몰라서 유튜브로 이제 김기환 경매 이렇게 쳐봤어요. 네. 거기서 동영상 보다가 댓글을 달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용기 내서 전화를 드리게 됐죠.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경매 용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 다행이네요. 네네네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책에서 뭐 보시면서 진희 씨한테 좀 도움되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일단은 저는 3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무피 투자. 무피 투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격적 재테크와 수동적 재테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필로그. 네. 무피 투자라는 거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처음엔 투자할 때 돈이 들어가지만 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회수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내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무피 투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무피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아셨고 나서 실제 하신다는 건 그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었을까요? 경매는 나한테 굉장히 필요한 재테크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보시니까. 일단은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그 무피 투자처럼 일단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점. 레버리지. 그러니까 결국 같아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제가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매력이었고 꼭 집이 아니어도 저는 상가를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그 일을 하니까 실제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장이죠. 사업장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공격적 재테크랑 수동적 재테크가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공격적 재테크로 어쨌든 그 상가나 뭐 집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전셋집에 살고 있고 내가 월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려고 한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나 대처 잘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동적 재테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수동적 재테크를 말하는데 재산과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고 빌라를 하나 낙찰 받으셨는데 실제 한 1억짜리를 잡으셨는데 대출 한 80%에서 한 8천 정도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 자기 자금은 2천만 원과 등기비 조금 들어가서 수리비 약간 있긴 했죠. 뭐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하셨었던 게 있거든요. 2천만 원에서 뭐 2,500 정도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 뭐 집을 또 하시면서 뭐 수리도 이런 것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장점 같아요. 너무 힘들고 이제 이런 부분이 돈이 되는 부분 그런 게.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제가 막상 이제 더 자금력이 좋아져서 더 좋은 사업장을 마련했을 때 인테리어도 그만의 가치로 예쁘게 꾸며야 되는데 지금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그때는 더 많은 발품을 알 수 있고 더 좋은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매 단점도 사실 궁금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레버리지가 껴있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되게 클 수도 그럼 있다. 모든 투자에는 사실은 뭐 수익도 있지만 실패나 리스크도 있다는 건 네. 사실 다 고려는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걸 뭐 없이 무조건 잘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또 오히려 그건 또 잘못된 얘기가 될 수 네, 있겠죠. 저도 실제로 했다가 손해본 경험도 있고 네. 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 음. 뭐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노력해서 버는 거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거는 알았어요. 네. 이게 굉장히 매력이 가치가 크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백지장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몸으로 네. 갔던 거고 네. 그렇죠. 가치가 크다는 걸 아니까 제가 발로 뛴 거였는데 근데 진짜 와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네. 진짜 부지런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임장을 수십 번 가야 되고 또 부동산 아주머니 아저씨들께 가가지고 이제 막 여쭤봐야 되고 네. 흥정도 해야 되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도 잘해야 되고 네 여러모로 대출 특히 대출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하는 그렇죠. 경우에는 계약을 덜컥 했는데 네.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법무사랑 또 얘기도 잘 해봐야 되고 네, 이제 대출 그런 중개하는 부분, 분들이랑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또 이거는 개인적으로 더러운 집을 볼 수도 있다. 네. 네, 왜냐면 아무래도 선순위 뭐 세입자가 있는 케이스가 있고 네. 후순위 세입자가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후순위는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도 보증금을 못 건졌을 때, 못 받아갔을 때 얘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어지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파악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간관계, 그 명도, 임차인 명도가 사람을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하죠. 네. 그 좀 아쉬운 게 많으실 그 후순위 세입자분들을 명도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강의 때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아까 전세 사기 당하고 이런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이렇게 보증보험이라도 해놓으셨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죠. 다 돌려받으시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정말 작지 않은 나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 같은 금액을 보증금을 했다가 하나도 못 받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해요. 그럼 사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서 차라리 알려드리고 확정일자를 다음엔 꼭 받으시라. 그것만 받았으면 그냥 신청만 몇 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선순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모르는 바람에 아까처럼 전입이든 확정일자든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걸 해놨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었다.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니 씨가 봤을 땐 초보 입장이었지만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자기가 챙겨야 될 건 챙겨야 된다. 그렇더라고요. 보호해야 될 건 자기 자신이 알아야 한다. 어차피 저희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집주인이 먼저 말썽을 피워서 묶이게 된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더 어려웠던 점이나 이렇게 또 힘들었던 단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어요? 사실 그 낙찰이 힘들어요. 네, 쉽진 않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또 뭐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하나 해봐야겠다 해서 물건 하나 잡고 거의 수십 번 가서 임장을 하고 해도 항상 법원에 가서 낙찰 받으면 저 3등 했었거든요. 그거 하나 공부한다고 제가 발로 얼마나 뛰었는데요. 근데 실패를 한 거예요. 진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막 이게 경매가 좋고 이렇게 말은 해도 그거를 뚫고 들어간다는 그 문 자체가 힘들어요. 입찰을 하지만 많은 조사를 하죠. 경매장이 불이 나더라고요. 불이. 근데 사람이 정말 많았고요. 네. 할머니 분 네. 두 분랑 이렇게 딱 오셨어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막 모자 이렇게 쓰고 너무 멋진 모자 쓰고 오시고 딱 앉아서 종이 한 딱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보이시고 뭐 대부분은 이렇게 직장인 가방 같은 거 들고 저처럼 20대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남자 20대도 많았고 그래요. 네.
특히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중3이 중3이요? 중3처럼 보이는 굉장히 어려 보이는 네. 여자아이가 부모님이 그 여자애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조기 교육인가요? 네, 조기 교육 같아요. 그래서 네. 경매장에 앉아서 그냥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러네요. 지니 씨도 사실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지만 훨씬 중3이면 한 16살, 15살 되나요? 그 친구가 이걸 배우러 왔다? 오, 대단한 조기 네, 교육. 아마 자의가 아닌 부모님 그렇겠죠. 사이에 의해서겠지만 예, 그래도 예.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뭐 공부에 대한 조기 교육도 있겠지만 경매, 재테크를 위한 조기 교육도 이렇게 시작하나 진짜 봅니다. 신기했어요. 대단하네요. 대단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단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흥미로운 것도 있었다는 거 잘 들었습니다.